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64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8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갑신월 기축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기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시, 어제 무토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무토 다음으로 기토에 대해서 알아보죠. 그 다음에 그 기토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사주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 다음으로 그 원령이 어느 월인가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그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고 사주를 어떻게 중화시킬 수 있는 것이냐를 이제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기토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죠. 자, 어저께 무토를 공부를 했으니까 무토도 같이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은 하나만 공부하는 것보다는 같이 비교 분석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양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양토하고 음토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음양을 구분하는 것,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은 양이 될 것이고 낮은 것은 음이 될 것입니다. 근데 둘 다 높아요. 둘 다 높은데 더 높은 것이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양토의 무토는 또 고항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 높은 구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언덕 같은 거, 분지 같은 거 있죠. 대구도 분지고, 그 다음에 울릉도도 나리 분지라고 하는 좀 높은 그런 평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마고원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항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토라고 봤을 때,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 작은 땅으로서 어떤 땅 전원토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논밭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과수원 내지는 그야말로 정원, 여러분들 식수, 나무 심어서 이렇게 집안에다 뜰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정원일 것이고, 내지는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화분 같은 것, 화분 자체가 기토가 아니라 화분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흙이 기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의 특징 또 한 가지, 기토는 어떤 땅,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에 해당이 되고, 무토는 건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생할 때는 기토, 습토라야 금을 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이 크게 불어났을 때 그 임수를 갖다가 제방해야 되잖아요. 뚝이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쌀포대 같은 거, 마대포대에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뚝 제방을 이렇게 쌓긴 하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 긴급 재난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고, 원래는 큰 흙이라든가 콘크리트 같은 걸로, 콘크리트 구조물 같은 걸로 해서 임수를 이제 큰 물을 막게 되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큰 물을 막을 때는 기토로서는 임수를 막을 수가 없겠고요. 무토라야지만 임수를 제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임수 공부할 때 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해수와 같아서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충분하는 큰 임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칠살 무토로서 제방해야지만 용도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토는 건토, 마른 땅이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만, 기토는 습토이면서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공력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기토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무토 같은 경우에는 일간이 왕했을 때는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것이 해야지만 무토가 왕했을 때 울체되거나 막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간목, 을목으로서 소토소벽하는 것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화 내지는 개수라고 하는 물로서, 병화로는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는 어떻게 돼요? 기토를 윤토하게 되면은 그 기토 안에다 여러분들 상추, 깻잎 내지는 아주 귀한 화초 같은 것, 난초 같은 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러한 옥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왕세에 치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흙이 덤프트럭으로 한 덤프트럭씩 그 화분에다 담지 않습니다. 그죠? 작은 흙임에도 불구하고 난초는 거기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음간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을목, 정화,
그 다음에 기토, 신금, 개수 같은 경우는 너무 왕세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양간 같은 경우는 일단 일간이 왕한 것이 좋습니다. 이 양간 같은 경우 뭐가 있죠?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같은 경우는 양간, 남자와 같기 때문에 좀 씩씩하고 건장하고 튼튼한 것이 좋은데, 여자들이 막 팔뚝이 굵고 장미란 선수처럼, 뭐 제가 좋아하는 역도 선수지만은 뭐 이렇게 여자가 너무 이렇게 힘이 세고 그러면은 좀 그렇죠. 여자는 여자 나름대로의 좀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고, 남자는 남자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양간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한 것을 좋아하고요. 음간 같은 경우는 일간의 왕세보다는 뭘 좋아한다? 조후를 더 중요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토는 그래서 사시사철 윤토하고 마르지 않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서 얼지 않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기토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기토가 예를 들어 4, 5월 같은 때는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화는 원체 왕하니까 물이 먼저 필요한 것이고요. 기토가 해월이라든가 자월 같은 겨울에 태어났을 때는 수기가 왕하고 춥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병화를 먼저 써야 되겠죠. 인묘월이라든가 신유월은 그 상황에 맞게 개수를 먼저 쓸 것이냐 아니면 병화를 먼저 쓸 것이냐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진술충미월도 토왕절이긴 하지만 그 원령에 맞게 배합을 하면 됩니다. 단 오늘같이 이렇게 신금, 신월 같은 경우에는 금왕절이죠. 금왕절. 어저께 무토도 마찬가지로 금이 왕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식신이 왕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기토가 되는 것이고 원령 자체는 신금이면 상관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 거의 토금, 진상, 관,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신월에 태어나도 약하지만 기토가 신월에 태어나도 뭐예요? 설기태과,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겠고,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 여름을 지나서 입추가 지나면서 뭐예요? 가을로 접어들겠죠. 가을의 특징적인 단어 숙살지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엄숙하고 냉랭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 밤 같은데 귀신 같은 거 있게 되면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오싹한 기운 같은 거 느끼시죠? 그게 바로 숙살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양 특징 전설의 고향을 겨울에는 하지 않고요, 여름에 합니다. 여름에 덥고 짜증나고 막 그럴 때 무서운 걸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를 느끼게 되면 갑자기 온몸이 서늘해지면서 소름이 쫙 돋죠. 그게 바로 숙살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공포 영화를 많이 틀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서 신월, 6월, 수월은 가을이면서도 이렇게 약간은 한랭한 그러한 기후의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시 사주 원국에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예요? 한습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서 조후, 따뜻하게 조후함이 필요하다. 이거는 비단 기토뿐만 아니라 다른 일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간목이 신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많아지면 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서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화가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임수 같은 경우는 무토, 병화를 같이 써야 되지만 일단 한습해졌을 때는 큰 틀에서는 화가 필요한 것이고, 사주가 조열해졌을 때, 뜨겁고 건조해졌을 때는 반드시 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땐 뭐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설기태가 설기과다하다라는 것은 일간이 왕하다라는 뜻이에요.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일간이 신약사주가 된다라고 한 것에 방점을 찍게 되면은 무토가 신월에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뭐예요? 인성인 화가 있어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관이 일간의 기운을 빼서 일간을 더더욱 약하게 하는 것을, 화가 있게 되면은 병화를 한번 써놓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병화 있게 되면은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기토도 어떻게 돼요? 생조, 화생토 해서 생이죠. 화생토에서 일간을 도와주게 되고, 또 화라고 하는 것은 금화죠. 금을 갖다가 금을 갖다가 파급시켜서 못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서 토의 기운을 빼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월은 어떤 기운? 숙살하는 그런 서늘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병화가 있게 되면은 서늘한 그런 기운을 좀 따뜻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초라든가 화분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옥토라고 생각한다면 신월, 6월 이렇게 가을에 태어나는 가을에 피어나는 꽃이 뭐가 있어요? 들국화가 있죠. 내지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을목 설명할 때 제가 가을의 을목은 들국화나 코스모스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내 집 앞에 텃밭과 같은 것인데 거기서 들국화하고 코스모스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비가 많이 오는 것보다는 일단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지만 이 들국화나 코스모스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텃밭에다가 오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어서 키울 수가 있겠죠. 근데 화만 너무 많아지게 되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라든가 작물 같은 것이 다 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화는 가장 먼저 필요하죠. 먼저 병화가 있은 상태에서 개수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화가 없는 상태에서 개수만 보게 되면은 한습해지고 기토 자체가 눅눅해지면서 물기가 너무 많게 되면 땅이 썩죠. 땅이 썩으면 그 땅에서 자라고 있는 이러한 화초 같은 것, 작물 같은 경우도 다 썩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병화, 화를 쓰겠죠. 먼저 선병, 그래서 후계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선병, 후계. 뭐예요?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쓴다. 그렇죠. 이거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인데 병화가 없을 때는 당연히 정화 쓸 수가 있겠고요.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없을 때 임수가 투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임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기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사수동류한다. 사수동류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사수동류는 뭐예요? 큰 물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텃밭을 다 쓸고 내려가는 것. 이거를 사수동류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강원도 철원 쪽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물이 뚝이 터져가지고 논밭이 다 침수됐죠. 그게 바로 사수동류라고 하는 겁니다. 명리용어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임수가 있을 때는 이렇게 투출되는 것보다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수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월지 자체에 신중 임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뭐는 필요하다? 병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기토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선병 후계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 개수를 쓰는데 수는 없어도 가용하다. 왜냐? 신중에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요. 오늘 명식 그 다음에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기토, 음토가 되겠고요. 월령은 신월, 즉 양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기토는 음토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양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죠. 상관격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간 기토는 신월에 약하고 신월은 금왕절이기 때문에 상관만 왕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 또는 뭐예요? 토금, 진상,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금, 진상관격,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상관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보게 되면 이걸 갖다가 명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상관패인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걸 갖다가 그냥 상관패 인격이라고 봐도 격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토금 진상관격 예를 들어서 병화라든가 정화를 이렇게 얻게 되면 이것이 바로 상관패인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화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화를 봐야지만 일간도 생주해주고 금도 액제해주고 전반적인 사주 국세를 따뜻하게 조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죠. 근데 연주를 먼저 한번 보게 되면 경자연에 해당이 되죠. 자, 신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투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토금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시게 되겠고요. 토금 진상관격 뭐죠? 설기태과 설기과다한 사주. 자, 일지에서 연지에서 자수를 받기 때문에 신자 수곡도 되기 때문에 됨으로 인해서 상관도 왕하고 또 재성도 같이 왕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상관도 내가 감당 못하는 거고요. 재성도 감당 못하죠. 재성이 왕하니까 돈 많이 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일간이 왕해져야지만 재성을 감당해서 돈을 벌 수 있죠. 또 한 가지 문제점.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매우 한습해요. 땅이 이렇게 한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땅은 온기가 있어야지. 땅이 한습하게 되면 오히려 땅이 부패하거나 후패하거나 썩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화를 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간의
월간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간목이 필요하더라면 좀 원격 떨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기토 옆에 이렇게 있으면 서로 탐합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거는 탐합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일간하고 붙어 있으면 탐합한다라고 했는데, 경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경금이 이 간목을 갖다 파하기 때문에 이건 탐합이 되지 않고요. 간목 자체를 쓸 수가 없죠. 못 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일간이 자체가 약할 때 상관, 재성이 왕한 중에 관성까지 왕하게 되면 이건 일간 자체가 매우 신약해져서 쓸 용도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간목 정관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없는 것이 더 좋고요. 이걸 갖다가 상관경관되다라고 보시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상관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일간이 약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약하고 조후가 되지 않는 중에 일지에서 축토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예요? 일지 자체가 일단 근기는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많은 상관과 재성을 감당하는 데는 좀 여건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없는 게 나을까요? 있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뭐예요? 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는데 일단 화를 볼 수 있는 생시는 뭐예요? 병인, 정묘시, 그 다음에 기사, 경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분들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선생님 미중 정화 있고요, 술중 정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술중 정화, 미중 정화는 토 속에 감춰져 있는 화이기 때문에 크게 용도가 없기 때문에 본질적인 화만 있는 것만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병인시, 정묘시, 기사, 경호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병인시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화 자체도, 화라고 하는 것 자체도 뭐예요? 뿌리가 있어야지만 이 기토도 생조해주고 금도 억제시켜주고 조우도 할 수 있는데, 병인시 이렇게 되면은 저 인중병화에 이 시간에 있는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겠고, 이 병화 인성 자체가 좀 튼튼해야지만 기토를 생하고 조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시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생시를 보이고요. 같은 비슷한 생시일 것 같지만은 정묘시는 병인시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 왜냐하면 정화는 간목으로서 이렇게 생조해 줘야 되는데, 이 경금이 뭐 벽갑한다고 해서 조금 생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묘목이 이렇게 있는 것도 좀 문제가 되죠. 이는 승목이기 때문에. 근데 또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어떤 용도에 있어서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병화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지만 정화는 등촉과 같죠. 난로로서 따뜻하게 하는 것보다는 햇볕이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병화를 쓸 수 있겠죠. 단 그러면 기사시가 좋을까요? 병인시가 좋을까요? 이거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화를 용신으로 쓸 때는 뭐예요? 병화가 투출하고 그 병화가 지지로 뿌리가 튼튼한 것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이건 병인시로 봐야 되는 거고, 기사시 같은 경우는 암장되어 있는 사중 병화이기 때문에 힘이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경호시 같은 경우도 또 공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오중 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시가 좋을까요? 또 경호시가 좋을까요? 볼 수가 있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중 정화, 사중 병화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사시가 더 낫겠고, 또 경호시가 됐을 때는 경금은 뭐예요? 또 신월의 경금이 다시 투출하게 되면 이건 또 일간의 기운을 더 빼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호시보다는 기사시의 공력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지 않아야 될 생시, 임신시, 계유시 같은 경우 한습이 가중되는 그런 생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는 칠살인 을목이 투출돼서 기토를 갖다가 일간인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파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울로 자체는 기본적으로 한습이 왕한 사수이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가기보다는 뭐예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화토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